서울의 토어제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 4개구밖에 없지만 외국인 토어제는 수도권 거의 전역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집 사기 매우 빡빡해졌어. 빡빡해졌고요. 627 대출 규제 하고 나서 해외 자금 유입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이 투기성 거래가 증가해가지고 대응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토어제가 이 정도로 타이트하지 않은데 외국인이 이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지만 한국 토어제보다 훨씬 더 세게 지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의아하죠.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올 5월에 경제 유튜버 간담회를 한 유튜버 중에 한 명이고요.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20년 넘게 분석해온 애널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라는 내용의 책을 냈습니다. 피크아웃 코리아를 이어서 한국이 계좌 이민의 시대인데 결국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지수를 중심으로 장기 복리 투자를 한 것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책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내지 않고 올해 낸 이유는 새 정부가 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을 성장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브록을 통해서 반영했기 때문이고요. 책의 뒷부분에는 QR코드가 있는데요. 지금 사야 할 주식과 ETF를 담은 비공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어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와, 이게 뭐 저한테도 충격이었습니다. 일단 2년 실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은 이제 수도권에 집을 매입을 못 하는데요. 사실상 매입을 못 해. 집값 상승 견인했다고 좀 판단해가지고 뭐 이런 토어제를 시작했다는 부분이죠. 정부가 21일 서울과 서울시 전역입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 주요 지역에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이 됐고요. 이렇게 지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외국인 토어제가 사실상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서울의 토어제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 4개구밖에 없지만 외국인 토어제는 수도권 거의 전역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집 사기 매우 빡빡해졌어. 빡빡해졌고요. 627 대출 규제 하고 나서 해외 자금 유입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이 투기성 거래가 증가해가지고 대응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토어제가 이 정도로 타이트하지 않은데 외국인이 이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지만 한국 토어제보다 훨씬 더 세게 지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의아하죠. 기본적으로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에 하고 있는 토어제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토어제 부동산은 매수 매도 하기 전에 서로 약정을 써요. 약정 매수 매도 계약서를 쓰고 그 약정서를 토대로 이제 인가처에 신청을 한 다음에 인가가 나면은 본계약이 체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역이 어디냐면은 서울은 전 지역이고요. 경기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거의 다 들어가는 거죠. 거의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천도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천도 사실 거의 다 들어간 겁니다. 보면은 서울시 외국인 주택거래라는 것이 국토부 추산으로 보면은 한 달에 100건 정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 달에 6월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파트 매매 거래만 12,000건이잖아요. 주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택으로 확산하면은 1.5 할증되니까 더 커지는데 12,000건에서 120건이면은 외국인 1%인데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지금 몇 퍼센트냐면은 200만 명 넘게 계시니까 벌써 한 4% 이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4% 넘는 외국인의 반은 자가 반은 임대라고 하면 최소 2% 정도는 외국인 거래 비중이 나오는 게 합당한데, 그리고 이거를 서울만 보면은 굉장히 희소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희소한데 경기도로 확장하면 좀 넓어지는데 안산 같은 데로 가면은 좀 넓어지거든요. 거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집을 사시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실거래 1% 비중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보면은 7월에 뭐 130으로 살짝 튀었다고 한들 이게 10건 늘었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이 랠리를 할까요? 그 외국인이 서울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요동을 쳤죠. 민심이 요동치니까 그 요동치는 민심을 잡아가지고 대책을 냈는데 뭐 난 모르겠다 그냥 다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권 전역으로 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바로 그 문재인식 해법입니다. 문재인 정부식 해법.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그림자를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과열의 원인이 뭐였죠? 다주택자였잖아요. 17년 8.2 대책, 18년 9.13 대책 다 다주택자였는데 18년 9.13 대책을 내보니까 다주택자도
과열에 영향을 줬지만 1주택자도 과열 영향을 줬잖아요. 나도 월세 살면서 나도 전세 살면서 그냥 갭 투자를 하고 내가 3억이 있으면 나도 그 일부 전세나 월세 살면서 그 돈으로 갭 투자하고 그러니까 1주택 갭 투자가 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슈퍼 랠리를 했던 그 원인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모든 포커스를 다주택자에 맞춰가지고 썼던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 손발이 꼬여가지고 2018년 9.13 대책 이후부터는 2019년에 정책 내기가 어려워가지고 2019년 12월 달 돼서야 고가주택 1주택 갭 투자하지 말라고 했었다가 코로나 맞고 이제 랠리를 한 건데 지금도 약간 유사한 게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주택가격 상승을 한다는 그 카더라들 있잖아요. 막 중국인들이 돈 싸들고 와가지고 반포에 있는 집 다 달라고 한다. 이런 카더라들인데 실제로 자금 조달 계획서 다 때려보면은 지금 서초, 강남, 반포 주택가격 올리는 사람들은 다 그냥 돈 잘 버는 피부과 의사들이고 월에 5천에서 8천씩 버는 사람들이 대출 20억, 30억씩 받아가지고 그냥 대출 받고 들어가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억 대출로 막아가지고 이런 지역에서 지금 과대출 매수 트렌드가 일부 멈춘 거고요. 대신에 소득이 높아서 대출 많이 받는 그런 의사들의 매입이 멈췄지만은 지방에서 그냥 건물 팔면서 현금 싸들고 와가지고 대출 없이 사는 사람들은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돈 많은 외국인들이 한 채 두 채 산다고 해가지고 이게 올라간다는 그런 걸로 막 외국인 토어제를 해버렸으니까 근데 좋게 보면은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일단 외양간부터 고친다는 이런 거지만은 여기서 계속해서 포커스를 외국인으로 주택가격 앙등의 원인이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전체 주택거래 여러분 1%랑 99%가 있는데 99%는 내국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1%는 외국인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99%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마켓이 움직이는 게 다 명확한 상황에서 1%인 외국인을 99%인 내국인보다 더 세게 규제를 해요. 내국인은 완전 열어두고 내국인은 서강송용 4개밖에 토호제 안 하고 외국인은 수도권 거의 전부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가 이런 식의 대책을 내는 거가 그냥 실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진짜 2017, 18, 19년에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면서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야 한다는 레포트 만들고 그걸 대상으로 막 그쪽이랑 그러니까 그림자랑 싸운 거죠. 막 그림자랑 막 싸우는 그런 막 전쟁을 선포하고 이랬는데 99% 시장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완화적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튼 국토부의 주택 정책이 좀 세게 나온 거는 맞는데 앞으로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근데 1년간 한시적으로 이런 정책을 쓴다고 했는데 근데 서울시 토어제도 그냥 4개 구 지역에만 했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해 보면은 와 저는 진짜 일단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아마 사람들은 굉장히 쾌재를 부를 겁니다. 뭐 중국 애들이 집을 사는데 집을 못 사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쾌재를 부를 건데요. 근데 중국 애들이 집을 많이 샀다고 하지만 어차피 많이 산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전체 비중의 주택 거래 구입 비교에서는 여전히 작기 때문에 그냥 많이 산 것도 아니야. 그냥 그것만 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너무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 이런 적대적인 마인드십을 갖지 마시고 그러나 정책이 그렇게 나와버렸죠? 한국 외국인이 집 못 사게? 그리고 뭐 강남은 태반이 검은머리 외국인일 거야. 안녕하세요. 채부심과 라망자우 졸리워터 선앰플 콜라보 시간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그냥 일반적인 선 제품은 아니고요. SPF 50 플러스 그리고 PA 4 플러스의 어마어마한 그런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그런 선 제품인데 동시에 여기서 펩타이드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피부 춤티율이 75%나 되는 모공 축소 39%를 자랑하는 스킨케어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결국 선과 앰플이 합쳐진 제품인데 우리 채널에 왜 왔냐?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최고 어느 사이트로 들어봐도 최고의 할인율인 33%의 할인율을 제공하는 스페셜 특별 이벤트를 인터코스가 만들었고 트레저헌터가 유통하는 요 라망자우 선앰플에 대해 가지고 이제 집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왜 또 그러면은 뭐 블링블링한 그런 채널을 가지고 우리 채널까지 뭐 그런 축축한 데 왔냐? 그거는 이게 저도 써봤지만은 남성들이 좀 올인원을 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 제품도 발라야 되고 스킨케어도 발라야 되고 로션도 발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특허 기술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펩타이드로 피부 침투를 하면서 모공을 잡아주는 스킨 제품이랑 선 제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앰플이어서 단순한 선과의 그런 촉감과 질감은 다르긴 하지만은 올인원이라는 점에서는 남성분들이 썼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채널 같은 데 온 거야. 저희 채부심을 위한다면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옳은 말만 하다 보니까 힘들어! 한 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는 밑에 있습니다.